경제 신문을 읽어줘. 24년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 24년 마지막. 부동산 1억만 보태면 되는데 여보 전세 탈출해볼까? 구로구 전용 84제곱미터 항동에 있는 중흥 S클래스 84제곱미터 매매가 6.3억인데 전세 최고가는 6.2억. 강남 대치 우정 에쉘 1차 전용 71제곱미터가 7.2억에 손바뀜. 전세는 6.5, 약 7천만원 차. 학군지 중심 전세가율 치솟아. 갭 투자보다 실거주 수요 주목.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1년 6개월 이상 이어진 전세값 강세에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같은 면적 기준 전세값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투자 가치는 높지 않지만 전세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비교적 새 아파트 중에서 전세값이 1억 원가량만 더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단지가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강남권에서도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가 일부 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 강남구 역상동 우정 에쉘 1차는 10월에 7억 2천만 원에 손바뀜했다. 갭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7.7%로 22년 12월 67.3%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세가율은 작년 8, 9월 65%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1년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올 10월 53.9%에서 11월 54%로 0.1%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한다. 당분간 아파트 거래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집값 하락 가능성도 제기돼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경우도 과거처럼 묻지마 투자보다는 당장 입주가 어려운 매수자가 갈아타는 목적으로 집을 사두는 사례가 많다며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동안은 매수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 수도권 아파트 0.02% 하락,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 위축. 수도권 집값 8개월 만에 내려 아파트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 대출 규제와 정치적 혼란 등이 겹치면서 주택시장의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전세값 동반 하락세를 전환했고 전국 아파트값은 6주 연속 약세를 나타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03%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6주째 하락세다.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0.01% 올랐지만 노도강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내려 4월 넷째 주 마이너스 0.01% 이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경기 아파트값이 일주일 전보다 0.02% 떨어지며 약 7개월 만에 내림세로 바뀌었다. 전세 시장도 대출 규제 등으로 신규 계약이 감소하며 약세를 보였다. 전국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보합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작년 6월 둘째 주 이후 1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은 버티기, 미국은 올라타기, 잘나가는 ETF 180도 달랐다. 한국 저변동 고배당이 수익률 1위, 미국은 모멘텀 상품이 성과 올려, 미국은 상승장, 한국은 불확실성 커, 내년도 비슷한 흐름 이어질 듯. 올해 국내 증시에서는 고배당 저변동성 전략이, 미국 증시에서는 모멘텀 전략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증시 상황이 정반대였던 만큼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밸류업 호재 배당주 강세. 전략형 ETF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시장 대표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고배당, 로우볼, 퀄리티, 모멘텀, ETF 등이 있다. 주가 변동성이 낮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로우볼 전략 ETF는 두 자릿수 대 수익률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증시가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은 만큼 급등하는 주도주에 투자하는 모멘텀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다음, 상반기는 3전, 하반기는 3바 매수, 코스피는 떨어져도 외국인은 벌었다. 상반기 반도체, 자동차 집중 쇼핑, 하반기 바이오 인터넷 조선 사들여, 삼성전자는 실적 우려의 대거 처분, 개인은 매도 물량 받아내며 쓴맛, 국내 증시 외국인 입김 더 세죠.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 매수한 종목은 하락장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냈다. 올 상반기에는 반도체, 자동차, 하반기에는 바이오, 인터넷, 조선 종목이 시장을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개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사들이는 종목이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반도체, 자동차 종목에 집중됐다.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 기간 동안 2.39% 올랐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는 SK하이닉스 66% 상승, 현대차는 47%, 삼성물산은 9.8%, HD현대일렉트릭은 287% 모두 상반기에 급등했다. 반면 개인 투자는 2차전지,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사들여 손실을 봤다. 순매수한 가장 많이 한 거는 네이버로 26% 내렸다. 삼성 SDI 24% 하락, LG화학 29% 하락, YG엔터테인먼트 44% 하락, LG에너지솔루션 24% 하락 등 다른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도 줄줄이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탑픽은 하반기에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외국인 투자자가 하반기에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순매수액은 9,064억 원에 달했으며 이 기간 동안 23%나 뛰었다. 상반기 주가가 지지부진하던 네이버도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위에 올라 이 기간 22% 상승했다.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대규모로 내놓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차, 반도체, 자동차주 물량을 받으면서 쓴맛을 봤다. 외국인 탑픽에 기회가 있다. 하반기 외국인 순매도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집중된 만큼 국내 증시 수급이 나쁘지 않다고 관측된다. 국내 증시 코스피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승우 센터장이 얘기를 하기를 파운더리 특히 그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거심적인 있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파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적자를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입한 금액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난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다음, 상위 1% 부자들 내년 미국보다 한국 주식에 투자할 것. 금융자산 10억 넘는 부자 46만 명, 52% 한국 증시 주가 많이 안 올라. 연간 목표 수익률은 17% 기대. 주식 비중 확대. 작년 대비 5.7% 하락. 금융자산을 10억 원 넘게 보유한 부자가 지난해 46만 명 넘어섰다. 이들은 내년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식과 금을 꼽았다. 특히 해외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 투자 의향과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부자는 46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9%로 추정된다.
전년보다 1% 늘었지만 이 증가율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았다. 부자 10명 중 9명은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였다. 부자의 총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8%로 전체 가계 16.8%보다 2.3배 높았다. 고정주택은 32%, 현금 수시 입출금 예조금하면 11%. 부자들은 분산투자와 장기투자 원칙을 고수했다. 금융자산 30억 이상인 부자의 25%는 국내 주식에 20년 이상 투자했다고 응답했다. 다른 걸로 돈 벌었어요. 제가 봤을 때. 한국 부자는 향후 1년 내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는 주식 35%로 가장 많았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부자들의 전체적인 투자 기준은 현상 유지가 주를 이뤘다. 내년 주식 투자 금액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63%에 달했지만 투자액을 늘리겠다는 비중은 15.3%에 그쳤다. 다음 비트코인부터 금까지 글로벌 에브리싱 랠리 코스피만 마이너스 8% 굴력. 금 뛰면 불 떨어진다. 달러 공식 계좌. 미국 경제 화랑에 달러 인덱스 6% 상승. 신흥국 달러 의존 줄이려 금 매입. 한국 증시 삼성전자 부진 직격탄. HBM 경쟁력 의구심 외인 팔자 수출 내수 부진의 탄핵 종국 덮쳐. 트럼프발 고관세 고환율도 부담. 저평가 매력 부각된 반등 기대. 달러가 오르면 금값은 내린다. 안전자산이 오르면 위험자산은 내린다. 지난 수십 년간 재테크 시장에서 통용됐던 전통적 논리가 무너진 한 해였다.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미국 주식이 동반 랠리를 펼치고 달러 가치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등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졌다. 하지만 한국 주식은 오히려 투자자에게 8% 넘는 손해를 안겼다. 올 초 4만에서 5만 달러 수준을 횡보하던 비트코인은 지난 5일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넘겼다. 비트코인은 올해 상승률은 129%에 달한다. 수익률 1위 금 24.7%는 현물을 차지했다. 금과 달러는 지난 10년간 역의 상관관계를 기록해왔다. 금 등 원자재는 대부분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절하되면 달러로 표시된 원자재 가격은 상승한다. 정기 예금만도 못한 코스피 수익률. 주요 투자 자산 분별 올해 수익률을 얘기를 하자면 비트코인은 130%, 금은 25%, 미국 주식은 23%, 일본 주식은 16%, 중국 주식은 13%, 일본 엔화는 11.7%, 유럽 주식은 7.9%, 강남구 아파트는 7%, 달러 인덱스는 7%, 원자재 CRB 지수는 6%, 한국 주채는 5.8%, 서울 아파트는 4.5%, 1년 정기예금은 3.65%, 미국 국채는 1%, 글로벌 리츠는 마이너스 0.04%, 원유는 마이너스 2.4%, 한국 주식은 마이너스 8.26%. 독보적으로 한국 주식은 거지 같네. 전기차 캐즘 등의 영향으로 배터리 업체가 주가가 급락을 했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기술 경쟁력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뒷걸음질 쳤다. 지난 7월 이후 트럼프의 고강도 관세 정책까지 부각되면서 수출 기업 위주로 구성된 국내 증시 하락세는 가팔라졌다. 뜨겁게 달아오른 미국 경제의 간극이 커지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어섰고 외국인의 국내 증시 탈출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저가 매수에 나서던 개인 투자자마저 고수익을 안겨주는 미국 증시로 떠나자 수급은 급격히 얇아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주식 순자산 비율 PBR이 0.85배 수준까지 떨어진 한국 증시는 역사적 저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며 당분간 마땅한 호재를 찾기 힘들지만 싼 가격이 부각돼 반등 타이밍에 의외로 빨리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